안녕하세요. 국정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크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토요일날 밤 11시 33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장 끝나면 항상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침에 본 뉴스를 복습하기. 그날 이 뉴스가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날 어떠한 테마들이 올랐고 어떠한 테마들이 떨어졌으며 전체적인 시장이 어땠는지 그런 걸 보고, 이제 장 시작하고 난 뉴스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밤에 시간의 단위가는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래인데, 이 시간의 단위가에서 특징 종목이 뭐가 있었는지 왜 올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죠. 앞에 방송을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2월 20일이니까 금요일 어제 현대차 이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현대차가 GM과 협력한다, 이 뉴스가 아침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이 뉴스를 아침에 봤어요. 방송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는데, 제가 이 뉴스를 주의 깊게 안 봐서 금요일날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르는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뉴스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주의 깊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놓치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의 차이고, 저는 금요일날 이제 다른 뉴스를 주의 깊게 봤죠. 주일날 아침에 이 AI 서버, 액침 냉각, 엔비디아 이거를 금요일 아침에 주의 깊게 본 거고, 아마 한 6개 정도를 주의 깊게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 좋게 잘 된 거고, 이제 제가 놓쳤던 뉴스 중에 이 뉴스는 누군가는 보고 이 자동차 부품주를 사서 이득을 받겠죠. 제가 이 뉴스를 놓친 이유는 뉴스 제목이 현대차 GM과 협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협력한다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클릭해서 자세히 읽질 않았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장이 끝나고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서 왜 올랐나 봤더니, 현대차가 GM과 협력해서 GM 공장에서 현대차를 생산하겠다. 근데 GM이 미국에 공장이 11개가 있다. 여기에서 현대차를 직접 만든다. 이러면 관세 걱정이 없죠.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차니까 관세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엄청 큰 호재라고 저도 생각하고 시장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관세 리스크 때문에 최근 자동차 주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관세를 피할 수 있다 하면은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큰 뉴스였고, 제가 다시 더 찾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뉴스는 어제 아침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사실 이 뉴스는 목요일 저녁에 나왔어. 이거를 목요일 저녁에 보고 시간외 단일가에 현대 자동차 부품주를 샀다면 금요일날 큰 수익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2번 놓친 거죠. 목요일 저녁에도 놓친 거고, 금요일날 아침에 놓친 거죠. 물론 모든 뉴스를 주의 깊게 볼 수는 없지만, 그거는 시간을 투자를 하면 됩니다. 시간을 투자 안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뉴스를 항상 주의 깊게 맨날 잠자기 전에 뭐 뉴스 보세요.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SNS 같은 거 하지 말고 인스타에서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뉴스를 보시고 네, 좀 주식 플랜을 짜시면서 전 하루 종일 머릿속에 주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뉴스를 보면 이게 어떻게 영향이 끼칠지 막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반성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네, 이 뉴스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자동차 부품주가 올랐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현대차가 GM이랑 협력을 하면은 얼마나 큰 호재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GM 공장을 뭐 통째로 빌려서 하는 거냐 그런 걸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현대차를 알아봅시다. 이 현대차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현대차를 보고 가장 먼저 놀라는 게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냐, PER, PBR이 뭐 이리 낮냐 이런 말을 해요 다들. 현대차 그래서 저도 주린이일 때 이거 왜 이렇게 저평가지? 이거 모르겠네 하고 잘 안 알아보고 샀다가 물린 적이 있었어요.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진짜 오랫동안 횡보했었거든요. 그때 물렸었다가 손절을 했는데, 그럼 이 PER이 몇이냐, PER 2025년 예상 4.34, PBR 0.5.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아요. 뭐 미장 하시는 분들은 뭐 이딴 주식이 다 있어, 역시 한국장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냥 뭐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너무 싸다 하고, 뭐 주린이들은 이거 사야겠다,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사다가 물리는 주식이 바로 현대차, 기아였습니다. 원래 얘는 옛날부터 이랬어요. 옛날부터 PBR이 항상 이랬습니다. 항상 이 모양이었어요.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유동성 풀리면서 올렸던 거고, 예전 주가 보면은 계속 이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0.5. PER도 지금은 좀 많이 낮아졌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올랐던 거고, 예전에 보시면 다10 미만이었습니다. 이유? 정확히는 저도 몰라요. 그냥 오랫동안 이랬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유를 찾자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토요타, 스텔란티스, 뭐 GM, 뭐 폭스바겐, 이런 차들이 다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죠. 다 PER, BBR이 낮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스텔란티스 PER 4.99, PBR 0.44. 포드 PER 6.73, PBR 0.8. 얘는 그나마 좀 높네요. 토요타 PER 8.4, PBR 0.9. 얘도 그래도 더 높네요. 얘는 토요타는 요즘 그 하이브리드 때문에 좀 평가를 좋게 받고 있고, 하여튼 대부분의 회사들은 PR 다 10 미만이고 PBR이 뭐 0.5에서 0.8 막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그랬어요. 왜 다 낮냐? 그건 아마도 자동차 회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낮아서 이제 매출액이 매년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막 1% 성장하고 2% 성장하고 하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니까 PR을 낮게 쳐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는지는 저도 뭐 10년 전부터 이래서 저도 잘 모르겠고, 단 테슬라, BYD 이런 애들은 완전 높아요. PER, PBR 완전 높은데 이거는 이제 전기차만 하는 거니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쳐주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 매출이 늘어나는 게 막 1년에 막 10% 이상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PR을 이렇게 높게 쳐주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에서 가장 문제는 왜 PR이 낮냐? 그건 한국의 문제인데, 한국 대기업의 문제. 지배구조가 엉망입니다. 한번 지배구조를 알아볼게요. 현대차의 지배구조 봐봐요. 일단 이 정몽구 C하고 정인선 C하고 현대차도 갖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갖고 있고 뭐 기아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는 기아를 갖고 있고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도 갖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는 현대모비스도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또 현대차를 갖고 있고 계속 이게 순환 구조라서 서로 회사들이 연결 이익으로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여러 개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카카오가 계속 분할 상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의 PBR, PER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 얘가한테 있던 회사들이 계속 또 상장시키고 또 상장시키니까 중복이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대기업의 문제인데 이게 사람들이 미장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근데 현대차가 PBR, PR은 낮아요. 그럼 이제 현대차 역사? 현대차 주가 역사를 한번 봅시다.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사실 얘도 많이 오른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 2020 뭐 이때로 2023년도 2003년도에 4만 원이었어. 4만 원. 5배 오른 거죠. 뭐 존버만 잘했으면 5배 먹은 건데 아파트랑 맞먹죠. 이 정도 수익이면은. 그래서 한 국장에서 뭐 장투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맞는 주식들도 있는데 안 맞는 주식들도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옛날보다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 좋은 주식들을 장투할 수 있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긴 있어요. 못 기다려서 그렇지. 근데 이제 현대차의 문제점은 이때 이제 20만 원, 25만 원, 2011년도에 가고 지금까지 쭉 그대로해. 쭉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이때에서 이때는 장투해서 완전 이득을 봤는데 이때부터 장투했으면 이제 완전 망한 거였죠. 이때 많이들 손절했고 이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8년이나 10년이나 시간을 못 기다리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럼 왜 주가가 이렇게 됐을까? 한번 역사를 공부하자면 이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엄청났잖아요. 뭐 월드컵도 하고 그때 뭐 1년에 몇 5% 이상씩 막 하면서 이러니까 뭐 자동차 잘 팔리겠죠. 자동차 뭐 잘 팔리면서 이제 뭐 한 세대당 2대씩 가지고 다니고 요즘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면서 쭉 올랐다가 2010년 그리고 또 이때 중국에 또 잘 나갔어. 옛날에 중국의 현대차 이제 시장이 좋았거든요. 쭉 잘 나갔다가 뭐 이제 뭐 급성장했으니까 조금 조정 받을 만 하죠. 이때 조정 받을 만 하다가 그때 뭐가 터졌냐면 사드가 터졌습니다. 사드가 터지면서 안 좋아진 거죠. 원래 현대 기아는 중국 시장이 가장 컸어요. 해외에서는. 현재는 전혀 아닌데 현대인 중국인데 사드 터지고
아이씨. 사드 터지고 날아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현대차를 이때쯤 샀어요. 2019년 때 한 번 샀고 그래서 못 버티고 손절했습니다.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나? 이따가 손절 좀 하고 다행히 이 코로나 때 한 번 잠깐 먹고 이때는 모든 주식이 오르던 때라 굳이 현대차를 안 샀어도 저는 이때 2차 전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샀었고 이때 조금 잠깐 먹었고 제가 2000 이때죠. 2023년 12월부터 이 오를 때 다 끝까지 못 먹었어요. 중간에 팔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기억이 있어서 그때 현대차를 공부하면서 이런 역사를 알게 됐어요. 최근에는 뭐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오른 거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왜 올랐냐?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왜 나 잘 팔려서입니다. 잘 팔려서 역대급 이익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 팔려가지고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인도 시장에서 잘 나가서입니다. 전기차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당연히 벤츠 BMW가 더 좋겠죠. 더 비싼데 당연히 더 좋아야지. 근데 가성비는 정말 최고라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맨날 자동차 대회 하는 거 있거든요. 자동차 잡지를 보시면 아시는데 자동차 대회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1등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만큼 유럽과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 기아차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를 선점했다 해야 되나? 좀 다른 전통 기업들보다 뭐 GM, 이네 스텔란티스, 포드, 또 폭스바겐, 벤츠, 뭐 BMW 이런 애들보다 전기차를 훨씬 빠르게 생산했어요. 그래서 기술도 좋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은 당연히 이런 비싼 얘네들이 훨씬 좋죠.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전기차는 아예 다른 세계예요. 엔진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얘네들이 현대랑 기아가 선점을 한 거예요. 기술도 좋고 빠르게 생산하면서 전기차가 원래 안 팔렸을 때는 별로였는데 전기차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현대 기아가 엄청 잘 팔리면서 잘 나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인도 시장에서 잘 나가서 인도가 제2의 중국이잖아요. 인도 ETF 보면 매년 엄청 오릅니다. 인도 ETF 좋은 것 같아. 일단 인도는 출생아 제한을 안 했어요. 중국은 지금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감소하고 있는데 부동산 망했죠. 소비 망했는데 인도는 출산 제한을 안 해서 지금도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가 엄청 시장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도에서 현대 기아가
진짜 잘 나가요. 뉴스 보시면 거의 1등이라고 하잖아. 1등이라고 알고 있나? 그래서 뭐 인도 시장에서 인도 주식에 상장도 했죠. 됐고 그때 상장하면서 이거 올렸거든요. 나는 솔직히 상장하면서 왜 오른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올랐어요. 전 이때쯤 팔았는데 24만 원쯤에 상장하면서 올랐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거고. 근데 다시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왜 떨어졌냐? 자동차 피크다. 이제 매년 정체된다. 이러면서 떨굴었어요. 이러면서. 근데 이 사실 자동차 피크다 정체된다 이거는 2024년 초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들 증권사의 생각보다 증권사들의 2023년 막 이런 이때부터 그랬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 그랬는데 증권사들의 예상을 뒤엎고 실적이 워낙 좋고 제일 엄청 잘 팔리니까 이게 찍었다가, 근데 지금은 진짜 피크, 지금은 진짜 좀 정체됐다 해서 떨어졌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차의 역사인데, 사실 우리가 볼 건 중소형 부품주입니다. 왜냐면 이제 중소형 부품주가 금요일날 이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현대차도 좀 오르긴 했는데 지금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긴 했거든요. 지금 딱 안 좋게 떨어지긴 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피크 매년 정체된다 이거는 위에 말했던 다른 전통 기업들보다 전기차를 훨씬 많이 빨리 상승해서 많이 팔았다. 근데 지금 그러나 지금 다른 전통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 기술이 좋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 기아가 조금 다시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이제 뭐 자동차 아시겠지만 벤츠, BMW 전기차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종류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들이, 그런 잘 나갔던 전통차 회사들이 전기차 뽑아내면서 조금 안 좋은 거고, 뭐 최근에는 당연히 관세 문제 때문이고, 관세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버티던 애가 이거 한 번 더 하락했죠. 그러면은 현대차 지금 사도 되냐? 좀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현대차에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배당률이 진짜 높아요. 현대차 배당 수익률 5.5%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보기 힘든 배당률. 대신 1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기 배당을 해가지고 1년을 채워야지 5.5%. 저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1년에 5.5%, 뭐 세금을 떼긴 하는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1년 하면 읽는 사람이 절반 넘잖아요. 그럼 5.5%면 상위권, 은행보단 좋다. 근데 뭐
그동안 주가가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지면 안 손해겠죠. 5.5%보다 손해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워낙 떨어져서 이것보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아까 PR을 보셨는데 PR이 진짜 낮거든요. 지금은 PBR은 별로 안 낮긴 한데 옛날에 비하면 그냥 평균 정도인데 이제 뭐 옛날 0.5였잖아요. 옛날에도 지금 2025년 예상 0.5 근데 2026년은 0.4 이건 뭐 계속 떨어질 거죠. 주가가 이대로면은 PBR은 얘네가 순이익이 계속 생기니까 PBR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만약에 내가 1년 넘게 가지고 있을 거면은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다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제가 뭐 이때는 괜찮다고 말 못하는데 지금 20만 원 다 와갔잖아요. 20만 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 깨는 거는 이미 PER이 막 4점대이고 PBR이 0.5인데 이것보다 떨어진다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0.5% 얌얌하면 되는 거고 만약 이게 잠깐 뭐 22만 찍을 수도 있잖아요. 얘네 막 변동하다가 만약에 관세 안 한다. 관세 안 한다.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구라였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하면은 뭐 5에서 6, 뭐 최소 22는 가지 않겠어요? 간다. 최소 22는 간다. 정말 최소 22는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관세 안 한다고 하면 뭐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하게 구독자분한테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그런 지금 위치라서 20만 원을 깰 이유가 있을까? 그건 없다 생각해요. 지금은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근데 뭐 크게 뭐 먹을 생각은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모르는데 그냥 나는 지금 워낙 저점이고 배당 5.5% 안전하게 안전빵 하고 싶으면은 현대차만큼 괜찮은 주식이 있지 않을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소형 부품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